빈틈이 우리 시청자분들 이 영상에서 보이시나요? 그 지역의 입지적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아직도 많은 분들한테 알려지지 않았고 1억대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현재 있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세미나를 통해서 어느 지역이고 정확하게 위치까지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참여하신다면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부권의 공견입니다. 오늘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주제를 갖고 얘기를 할 겁니다. 서울에 신규 아파트를 갖고 싶은 분들은 너무나 많죠. 그런데 예전에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10억대 정도의 신규 아파트 가격이 그동안에 가격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상승을 하다 보니까 20억대, 30억대까지 돼버린 아파트들이 너무나 많고 또 과거에는 어떻게든 끌어모아서 대출을 이용해서 갈 수 있었던 최상급지 아파트들의 가격이 50억, 70억 이런 상황이 돼버리다 보니까 거의 포기 수준이 돼버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눈을 돌린 곳이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 리모델링 아파트인데 이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다음 정권에서도 풀리기가 좀 어렵다라는 암울한 이제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쉽게 또 투자하기가 어렵고 또 재건축 아파트도 신고가가 너무 많이 나오고 그랬죠. 그래서 관심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소액으로 투자하면서도 사업성이 극대화될 수 있는 역세권 개발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대표적인 역세권, 예를 들면 삼성역이라든지 서울역이라든지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가 불과 5, 6년 전에는 1억대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었다라는 걸 알고 계신 분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최소 7, 8억, 많게는 10몇 억씩의 실투자 금액이 드는 지역으로 바뀌어버리다 보니까 망설이다가 또 고민하다가 땅을 치고 후회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대표적인 역세권과 같은 조건을 갖고 있는 또 앞으로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지는 데에 라인상에 있어서 더 큰 호재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곳인데 지금 현재 많은 분들한테 알려지지 않아서 아직도 1억대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우리 시청자분들 꼭 잡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보신다면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역세권이라고 할 수 있으면은 대표적으로 삼성역 주변 지역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국제 업무지구와 비견될 정도의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개발이 되고 있는 지역이죠. 그리고 청량역 주변 지역, GTX 두 개의 노선이 겹쳐지는 곳, 서울역, 그리고 용산역. 과거로 돌아간다면은 놓치지 않고 반드시 투자를 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지역들 같은 경우도 과거 5, 6년, 6, 7년 전만 하더라도 1억대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맞아 그때 내가 투자를 했었어야 돼 하고 후회하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삼성역의 한전부지가 확정되기 전에 현대자동차 그룹이 낙찰받고 발표되기 전에는 빌라 가격이 3억 6천만 원 정도 했었는데요. 그 현대자동차 부지 한전부지가 착공에 들어가고 나서 실거래가가 14억 6천만 원의 실거래가를 찍었어요. 3억 6천일 때 전세 2억이었으면 1억 6천 갖고 투자할 수 있는 곳이 14억 6천에 전세 4억 6천을 잡아도 실투자금 10억 지역으로 이렇게 바뀌어버리면서 투자를 소액으로 할 수 있던 기회가 사라져버린 케이스가 됐고요. 서울역 같은 경우도 불과 5, 6년 전만 하더라도 빌라 가격이 2억 8천만 원 정도 했었고 전세가 2억 3천만 원 정도 했으니까 실투자 금액이 한 5천만 원 정도 갖고 투자를 할 수 있는 지역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10억 정도, 전세 3억이면 실투자금 7억 지역으로 이렇게 바뀌어버리면서 또다시 기회를 상실하게 돼서 아쉬움, 후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남는 지역입니다. 자, 그런데 이 네 군데 중에서 강남 지역은 지금 현재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안 돼 있죠. 할 데도 없고 삼성역 주변 지역에는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 자체가 지금 현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강남을 제외하고 GTX가 이 지역을 지나간다는 게 공통점이었잖아요. 그런데 삼성역을 제외하고 청량리역과 서울역과
용산역에 GTX를 제외하고 이 GTX만큼 시장에 어마어마한 파급 효과와 부동산 가치를 2단계, 3단계 이상 높여줄 수 있는 대규모 개발 계획에 공통점이 있다는 걸 우리 시청자분들이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게 바로 뭐냐면 철도 지하화입니다. 지하화. 천문학적인 자본이 들어가는 대규모 개발 계획이에요. 지하 50m로 철도를 놓아서 200km의 속도로 지하철이 다닐 수 있단 말이야. 처음에 이게 발표됐을 때 실현 가능성이 없다 또는 부정적으로 보셨던 분들이 분명히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못했고 또 안 했고 지나고 나서 가격이 오른 다음에 후회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철도 지하화 같은 경우는 대규모 개발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역대 어떤 대규모 개발보다 엄청난 빠른 속도, 빛의 속도로 개발이 추진되고 진행되고 있다는 걸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선 철도 지하화는 크게 2개 부분으로 나눠서 보셔야 돼요. 경부선 라인 같은 경우는 타당성 검토를 해봤더니 비용이 15조 원이 들어가는데 수익이 23조 원이 나는, 그러니까 남는 장사가 된다 보니까 사업성이 좋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반면에 경원선 같은 경우는 비용이 10조 원 들어가는데 수익이 8조 원 정도밖에 안 나니까 철도 지하화가 된다면 이쪽 빨간 라인 경부선 라인이 먼저 될 거예요. 근데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청량리역과 서울역과 이 용산역은 철도 지하화라는 대규모 개발 사업의 공통점을 갖고 있고, 앞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개발이 진행이 된다면 이거에 대한 파급 효과를 받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업성으로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 경원선 라인은 빨간선 라인보다 늦게 순차적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면은 경부선 라인이 먼저 개발되면은 이 지역이 먼저 그 부동산에 대한 가치 상승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앞서 얘기했다시피 철도 지하화의 주변 지역에 개발도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철도 지하화라는 대규모 개발이 엄청난 속도, 빛의 속도로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023년 12월 19일 날 국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어요. 그리고 불과 한 달이 채 안 되는 1월 9일 날, 20일 정도 경과된 1월 9일 날 철도 지하화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합니다. 굉장히 빠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의 포인트, 우리 시청자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철도 지하화 특별법과 동시에 통과된 것이 도심복합개발에 대한 지원법이라는 거예요. 어디를 지원해요? 철도 부지나 철도 역세권에 도심복합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법까지 동시에 본회의를 통과했다라는 거고요. 이 법은 여야가 합의를 해서 통과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하고 정권에 대한 변동이 생길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불안감도 이 철도 지하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과 1년이 되지 않아서 2025년 1월 31일 날 철도 지하화에 대한 법에 보통 체계가 법이 있고 그 다음에 시행령, 그 다음에 규칙이라는 게 이렇게 있는데, 불과 1년이 되지 않아서 하위 법령,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이 됐고 1월 31일 날 바로 시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법의 하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이 되는데 타이틀이 역세권 고밀 복합개발의 본격화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처음에는 공동주택 사업이나 도시개발 사업, 역세권 개발 이 세 가지만 그 통합개발법에 포함이 됐었는데 이걸 대폭적으로 늘리면서 16개의 사업으로 같이 늘린 거예요. 그리고 이 16개의 사업 중에서 도심복합개발 사업이라는 방식이 포함이 됐다는 거예요. 16개가 되면은 철도 역세권이나 또는 철도 부지 주변 지역에 개발 가능한 모든 개발 방식을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 보여드렸다시피 2024년 1월 달에 국회를 통과할 때 법과 이 도심복합개발 지원법까지 같이 통과가 됐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철도 부지를 지하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철도 지하화되는 상부 부지와 주변 지역에 대한 정비까지를 동시다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거예요.
뭔가가 발표되고 나서 시행이 되기까지는 이런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시행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제도 정비까지 비슷 속도로 제도가 정비가 되고 시행까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역세권 고밀 복합 개발에 대한 법도 불과 1월 31일 이후에 2월 7일 불과 일주일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이 도심복합개발법의 하위 법령, 그러니까 시행령과 시행 규칙까지 제정이 되고 2월 7일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도심복합사업 같은 경우는 엄청난 용적률을 주거든요. 일반 역세권이 500%를 주는 거에 비해서 여기는 최대 1100%의 용적률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과거에 1000% 정도로 개발됐던 곳의 여러 사례를 보게 되면 조그만한 빌라 한 채를 갖고 있었는데 역세권 1000%로 개발이 돼서 아파트를 받을 때 53평형 아파트를 추가 부담금 없이 받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수익이 났었어요. 그러니까 수익이 건축비를 부담하고도 충분하다 보니까 작은 평형을 받는 게 아니라 대형 평형만 지을 수 있었고 최소 평형이 53평이다 보니까 빌라 한 채를 갖고 있는데 53평 아파트를 추가 부담금 한 푼도 안 내고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게 이 1000% 정도의 용적률의 파워, 힘입니다. 그런데 이 도심복합 사업이 1100%까지 주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걸 아무 곳에나 다 이렇게 혜택을 부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도심복합 개발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에 대상 지역을 한정해 놨다는 거예요. 이 한정 지역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 이 대상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투자 지역을 선별하고 또 투자 금액이 아주 적게 들어가는 대상 지역들은 고민하지 말고 바로 투자를 해 놓으셔야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 대상 지역이 어떤 요건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도심과 중심 지역이면서 반드시 더블 역세권 이상 지역이어야 이 1100%의 용적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역세권 주변 지역에 고밀 복합 개발이 된 사례가 있느냐? 지금 이게 원래 2025년 2월 7일부터 시행이 되다 보니까 그 전에는 이거보다는 좀 낮은 용적률을 적용받았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서울역의 북부 역세권 개발이 하나건설이 주도해서 지금 착공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3년 내에 아마 완공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철도 지하화가 아직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서울역 남부 역세권 개발은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았는데 적용이 된다면 이 서울역 남부 역세권 개발에 이 고밀 복합 개발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서울시가 미래 플랫폼 구상안이라고 하면서 이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보다 훨씬 높은 건물들이 지금 남부 역세권 개발의 조감도로 구상 안으로 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완공되어 있는 지역들 중에서 보면 청량리역은 지하에 복합 환승센터가 들어서고 역 주변 지역에 L65라고 해서 63빌딩이 63층인데 비해서 65층짜리 주상복합 아파트가 분양을 했고 가격이 20억대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청량리 주변 지역에 10억대 초반 정도 했던 거에 비해서 가격을 선도하고 있는 것이 이런 역세권 고밀 개발 복합 개발이 된 곳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노량진역 같은 경우도 철도 지하와 경부선 라인에서 대단히 중요한 철도 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철도 부지 같은 경우는 지구 단위 계획의 수립이 돼 있어서 초고층 건물들이 들어설 걸로 예상이 되고 역 바로 건너편에 있는 공공이 소유하고 있는 유휴 부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이 돼서 이 지금 현재 조감도처럼 여의도를 걸어서 갈 수 있는 여의도의 업무지구와 이 노량진 역세권에 지어지는 업무지구와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초고층 건물들이 들어서는 걸로 확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 주변 지역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 경부선 라인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라인은 이 서울역에서부터 영등포역까지 이루어지는 요 짧은 구간, 서울의 도심에 해당되는 지역을 거쳐가는 철도 부지가
가장 사업성이 좋고 가장 비싸게 이 땅 철도 부지를 매각할 수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사업성이나 이런 것들이 확보되어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개발된다면 가장 먼저 개발이 될 수밖에 없고 가장 높은 가격 상승이 이루어질 곳으로 예상되는데, 지금 현재 서울역이 그렇고 용산역이 그렇게 됐고 노량진역이 그렇게 됐는데, 그럼 그 다음 역 그렇게 될 지역은 어딘지가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관심이 높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서울역 주변 지역은 지금 보시다시피 용산구에 해당되는 지역은 모두 다가 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돼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투자할 수 있는 여건들이 지나버렸죠. 그래서 용산역 주변 지역들 같은 경우도 용산역 정비창 전면지구 40번지 일대 같은 경우는 대지집은 10평짜리가 매매 가격이 35억이 할 정도로 한남 뉴타운의 가격을 넘어설 정도로, 그래서 여기가 아파트가 된다면 50억대 이상 아파트가 들어설 걸로 시장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또 한 번 지나간 지역이 됐습니다. 그리고 노량진역 같은 경우는 앞서 보여드렸다시피 그런 역세권의 고밀복합 업무타운이 들어서고요. 또 여의도의 업무타운과 연계가 돼서 시너지가 발생을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노량진 뉴타운, 최근에 1구역이나 3구역의 조감도가 발표가 되면서 이런 지역들의 아파트 가격이 과거에는 10억대 초반 정도 예상이 되는 지역이었는데 지금은 20억대 후반, 30억을 육박할 정도의 가격이 형성되고 있고 개발구역이 거의 다 지정이 돼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등포역 앞에도 지금 현재 개발구역이 거의 다 지정이 돼 버린 상황인데, 여기서 서울역에서부터 이 영등포역까지 철도 지하화가 되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곳 중에서 빈틈이 우리 시청자분들 이 영상에서 보이시나요? 그 지역의 입지적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아직도 많은 분들한테 알려지지 않았고 저평가되어 있고, 또 다른 뉴타운이나 이런 지역들이 갖지 못하는 특별한 것들을 갖고 있어서 그것이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주게 되면 다른 어떤 데보다도 못지않은 정도의 개발 가치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시청자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는 서울이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메머드급 도시가 개발을 할 때는 반드시 장기 계획에 의해서 개발이 되고 그 중심에 이 혁신축이라는 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철도 지하화가 이 첨단 혁신축과 이 국가 경쟁 혁신축을 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는 경원선 라인, 여기는 경부선 라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두 축이 가장 중요한 축이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경원선은 경부선 라인이 먼저 개발되고 나서 후순위로 될 거기 때문에 먼저 움직일 곳을 우리 시청자분이 관심을 가져야 돼요. 혁신축이라는 거는 광화문에서부터 이 구로까지 연결되는데 그 중심에 해당되는 것이 서울역에서부터 영등포역까지다. 그래서 철도 지하화와 혁신축이 겹쳐져서 시너지가 발생을 한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서울의 미래 중심 공간을 여의도와 용산국제업무지구를 하나의 어떤 생활권, 산업군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의도에 인접해 있는 철도 지하화 지역들 같은 경우는 국제업무지구가 여의의 금융허브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두 업무지구가 연결되고 시너지가 발생을 하려면 어떤 것들이 연결되냐면 모든 사람과 물자와 돈이 움직이는 라인은 철도망과 도로망을 통해서 이동을 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여의도와 국제업무지구를 연결하는 철도망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모든 물류와 사람과 돈이 움직이는 건 도로망을 통해서 움직입니다. 자, 도로망이 이렇게 해서 용산의 국제업무지구 전자상가와 여의도의 업무지구를 도로망으로 연결하는 것은 원효대로를 따라서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철도 지하화와 철도망, 그리고 철도 지하화의 호재, 거기다가 국가 경쟁 혁신축이라는 축과 이 세 가지가 맞물려서 만나는 지역이 여기가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알지 못하고 아직까지 생소한 지역이지만 입지적 가치가 대단히 높은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숨찰 정도로 많은 호재를 갖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게 환경에 대한 가치를 반드시 체크해야 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최근에 한강변을 따라서 많은 개발이 돼서 주상복합 고밀개발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성수동이라든지 압구정동이나 반포의 아파트들이 어마어마한 70억대, 50억대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이유가 뭐죠? 바로 탁 트인 조망권이라는 겁니다. 이 조망권이 형성되는 라인들을 보게 되면 반포의 차원이 다른 아파트의 조감도가 나오면서 바로 옆에 있는 흑석동, 흑석뉴타운, 그리고 노량진 뉴타운. 근데 여기서도 포인트가 보면 뒤쪽이 아니라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들의 아파트 가격이 가장 높게 형성이 되고 있고, 예전에 13억대 아파트들이 지금 28억, 30억을 육박하고 있는 그런 아파트의 가격대로 변했다라는 건데, 지금 여기가 철도망과 도로망이 만나는 한강변에 가깝게 위치해 있어서 탁 트인 조망권을 갖고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 최근에 탁 트인 조망권으로서 상급지가 아닌데 상급지로 변화된 지역들을 볼 수가 있는 게, 흑석 뉴타운의 아크로 리버하임 같은 경우는 최근에 33평형이 28억의 신고가를 냈죠. 보시다시피 한강 조망이 나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흑석 뉴타운의 11구역 같은 경우도 지금 호가가 30억 정도의 호가를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 성수 전략정비구역이 완전히 반대편에 해당이 되죠. 여기가 성수 전략정비구역이라면 한강이 있고 중랑천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중랑천 뒤편에 중랑천을 바라보고 있는 이 아이파크 포레 같은 경우가 33평형이 31억 원의 신고가를 형성할 정도로 앞에 탁 트인 조망권을 갖게 되는 것이 개발이 돼서 아파트의 가격을 형성하는데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여의도에 인접해 있는 라인, 그러니까 반포에서 영향을 받아서 30억대, 30억대가 되고 있고, 최근에 여의도에 있는 아파트의 조감도가 어마무시하게 또 반포 못지않게 차원이 다른 그런 아파트의 조감도가 나오고, 완성이 됐을 때 50억대 이상의 아파트가 형성이 될 거다라고 시장에서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반포에 영향을 받아서 그 인접해 있는 지역들이 가격을 영향을 받았다면, 여의도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에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들은 여의도에 인접해 있는 지역이 수밖에 없잖아요. 자, 여의도의 재건축 아파트의 조감도 대표적인 게 한양 아파트가 이제 재건축되면서 이 DH 퍼스트라는 아파트로 이제 재탄생이 되는 조감도가 발표가 됐어요. 근데 스카이 라운지, 스카이 브릿지, 뭐 수영장, 그다음에 커뮤니티 시설 되게 많은데, 이 꼭대기층에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이런 꼭대기층에 특별한 시설인데요. 이렇게 보면은 삼면이 보이는 파노라마 뷰가 있는 수영장 또는 사우나 시설을 겸비하고 있는 이런 지역들이 이 아파트의 거주민들만 이용하게 되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탁 트인 조망이 나온다라는 것이 이 아파트의 가치를 2배, 3배 높여줄 수 있는 그런 가치를 부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린 지역은 엄청난 개발 호재들이 2중, 3중, 4중으로 겹쳐져 있어서 역세권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국토부나 서울시가 절대로 여기는 빼놓고 할 수가 없을 정도의 입지적 가치를 가지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정리를 하자면 철도 지하화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GTX보다도 더 큰 파급 효과를 줄 걸로 예상이 된다. 그리고 이 철도 지하화는 다른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것과는 다르게, 느리게 진행되는 것과는 다르게 빛의 속도로 법이 제정되고 바로 시행이 되고 이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요. 두 번째로, 여의도와 용산의 업무지구는 하나의 어떤 산업군으로 형성이 되고 있고, 미래 산업을 이끌어 나가는 국가 경쟁 혁신축이라는 곳에 있으면서 이 지역 두 개를 연결하는 도로망과 철도망이 만나는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 대방역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강변 라인을 따라서 탁 트인 조망권을 가져서 고밀 개발이 되면 다른 아파트들보다 훨씬 더 높은 용적률을 받기 때문에 초고층 아파트들이 만들어지고, 그에 따라서 앞서 조망권이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정리를 하자면 국가 경쟁 혁신축에 해당이 된다.
두 번째로 그 국가 경쟁 혁신축을 따라서 철도망이 노출되어 있는 지상철도인데 이게 지하화된다. 그래서 기피, 혐오시설이 선호시설로 바뀌는 혁신이 일어나게 되고 선호시설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녹지와 대규모 업무시설이 들어선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여기가 바로 신림선과 1호선, 9호선이 만나는 멀티 역세권이다 보니까 도심에 해당이 되고 도심 복합 개발이 될 수 있는 멀티 역세권, 도심이면서 멀티 역세권이기 때문에 1100%의 용적률이 가능한 지역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강뿐만 아니라 중랑천을 따라서 초고가 아파트 대 신고가가 나오듯이 여기도 한강의 지류라고 할 수 있는 샛강이 흐르고 있고 여의도와 굉장히 이격돼 있다 보니까 탁 트인 조망권이 나온다. 혁신축이기 때문에 미래 산업을 책임지는 국가의 먹거리, 일자리가 만들어진 혁신축이기 때문에 여기를 철도 지하화하게 됐다. 그리고 철도 지하화해서 기피시설이 최고의 혁신시설인 녹지와 업무타운이 만들어지는 고밀 복합개발이 되는 걸로 선정을 해준다. 그리고 중심지면서 도심이면서 멀티 역세권에 고밀 복합 개발이 되니까 1100%의 용적률로 개발이 되니까 다른 아파트들보다 높은 고층의 아파트가 형성이 되고 그에 따라서 탁 트인 조망권이 나온다. 그게 한강의 지류인 샛강과 여의도 그리고 일부 한강의 조망권이 같이 나오는 지역이다. 이런 지역을 1억대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현재 있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세미나를 통해서 어느 지역이고 정확하게 위치까지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참여하신다면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은 서울시가 국토부가 개발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늦게 개발이 될수록 그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인데 고밀 복합 개발이 돼서 추가 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고민을 일시에 해소시킬 수 있으면서 가장 가치가 높을 수 있는 그런 한강변 라인에 내가 1억대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모르면 몰랐지 안다면 절대로 놓칠 수 없는 기회일 수밖에 없는 거죠. 몰라서 못할 때가 제일 억울한 거고요. 하고 안 하고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선택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